2018 무술년 한 해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분야별로 진단합니다. 올 한 해 지역 정가를 보면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대대적인 인물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여수 수산시장 주식회사와 상인들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자치단체가 나서 상호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홍보를 위해 조직위가 마련한 기념 이벤트가 말썽입니다. 이벤트 경품 가운데 하나가 일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여수 향일암 일출제가 돌산 인포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향일암 인근 지역이 자연 취락지구에서 해제돼 숙박시설 증축이나 도로 정비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18년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희 여수 MBC는 각 분야별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2018년 전남 동부 지역의 정치와 행정에 대해 큰 이슈를 중심으로 되짚어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올해 전남 동부 지역의 가장 큰 변화는 지방선거를 통한 대대적인 인물 교체였습니다. 단체장 선거는 여당 지지율의 고공행진 속에서도 여당 후보들이 고전한 반면 의회는 대부분 여당이 장악했습니다. 여수는 이번에도 재선 시장을 허락하지 않았고 순천 역시 또 한 번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광양과 고흥에서는 막강한 여당 후보들이 무소속과 야당 후보에 져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이 장악한 지방의회와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는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민주당 압승의 선거 결과는 전남과 경남, 부산을 잇는 남해안권 상생협력의 전기를 만들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소용돌이는 행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었습니다. 여수에서는 1년 내내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낭만포차 이전 논란, 남산공원 개발 방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돌파구를 찾은 한 해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에는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박람회장에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순천은 신청사 건립 추진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국가정원 후속 개발이 화두가 됐지만 취임 초기 불거진 허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로 뒤숭숭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광양은 무소속 재선 시장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정책이 성과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무분별한 택지개발 논란과 발전소 찬반 갈등은 지역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고질적인 선거 후유증의 치유를 기치로 내건 민선 7기 고흥군은 군민 하나되기 운동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주항공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으며 올해 초 청사 이전은 고흥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2018년 변화와 혁신을 거듭한 광양만권은 급변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국회 의석 문제로 2019년 치열한 한 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향일암 일출제가 오는 31일부터 이튿날까지 돌산 인포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해넘이 감상을 시작으로 소원 성취 퍼레이드와 일출가요제, 제야의 종 타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오동도와 만성리 해수욕장 등 20여 곳의 일출 명소에서도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일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수 향일암 인근 지역이 자연 취락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돌산 인포마을의 자연 취락지구 해제 안건이 지난 20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숙박시설 건립이나 증축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차량 정체 현상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의 아케이드를 둘러싼 논란 지난주 전해드렸죠. 이후 주식회사와 상인들의 갈등이 깊어져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기료와 수도세 등 공과금을 둘러싼 수산물 특화시장의 주식회사와 일부 상인들 사이의 갈등이 불거진 건 지난 2015년.
일부 상인들이 주식회사가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며 공과금 납부를 거부했고 이후 양측은 수년 동안 크고 작은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달 초에도 시장 아케이트 내 빈 점포에 상인들을 입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돼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상인과 시의원들은 아케이드가 여수시 소유인 만큼 시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주식회사는 시장관리자 권한을 이미 위임받았고 시장에는 아케이드가 포함돼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 5월달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결국 이 특화 시장의 시장 관리자는 우리 주식회사에게 있다라는 판결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제3자 판결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수년 동안 논란에 시달려온 나머지 상인들은 지난하게 이어온 공방이 또다시 불거진 것에 대한 피로와 불안을 호소합니다. 자기 잘못 뉘우치고 돈 내고 와서 장사하면 우리도 받아주겠다고 말이에요. 아니 안 좋죠. 서로 간에 그런 갈등 없었으면 좋게 운영하고 이 시장이 얼마나 좋은 시장이에요. 명품 시장 만들 거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수시가 갈등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주식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상인들이 밀린 공과금을 내면 건물 안에 입주해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조만간 반대편 상인회의 운영비 통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의 개입에도 양측의 갈등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막식이 오늘로부터 20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기념 이벤트를 준비한 조직위가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세한 소식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직위가 개막 D-200일을 기념하기 위해 SNS에 올린 퀴즈 이벤트입니다.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는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인데 2등 경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 제품 니콘 카메라가 경품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수영대회 조직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사죄 없이 용서 없다. 미쓰비시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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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서는 일제 강점기 말 미쓰비시 항공제작소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할머니 1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직위가 이런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쓰비시 측이 근로정신대 2차 소송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라 수영대회 조직위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추석에도 조직위가 니콘 카메라를 경품으로 내건 이벤트를 진행했다며 일제 전범 기업이 광주에서 발불 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평화도시 광주가 사죄도 반성의 태도도 없는 일제 전범 기업 선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하고자. 수영대회 조직위는 시민단체의 반응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니콘이 일제 전범 기업이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국제수영연맹이 니콘을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했기 때문에 경품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고난밖의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시민모임 측은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의 죄가를 널리 알리고 국제수영연맹에도 미쓰비시의 반역사적인 행태를 알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 지역 청소년들 중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 YMCA가 지역 청소년 500여 명을 상대로 한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학교에서 집안 환경, 종교로 인해 차별을 당하고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위협과 학대, 폭언 등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역사회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청소년 전용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39%, 청소년 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17.7%로 나타났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지원하는 창업기업들이 수출 상담회를 통해 해외 진출에 나섰습니다. 순천대에 따르면 최근 광주대와 조선대 등 3개 대학이 베트남에서 진행한 수출 상담회에서
창업지원단이 지원하는 화장품 업체 2곳이 현지 업체와 185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창업지원단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지역 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여수시 화양면에 있는 멸치 보관 냉장 창고에서 불이 나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근처에서 모닥불을 피웠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새벽 5시 10분쯤 여수시 남면 금오도 인근 해상에서는 6톤급 선박에서 불이 나 배 타고 있던 선원 4명이 인근 어선에 의해 전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선박 내 식당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시외버스 감차로 인한 나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흥 복내간 좌석버스를 운행합니다. 고흥군은 농어촌 버스는 차내가 혼잡하고 장거리 입석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지난 2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고흥 복내간 좌석버스를 하루 8차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종전에는 고흥 복내간 4,200원, 고흥 예당간 5,100원이었던 요금도 2,000원으로 단일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고흥 관광 활성화와 복내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양시 익신산단 초난 2산단 협의회 1동 200만 원, 순천 코하루 아파트 입주자 1동 80만 원, 여수시 웅천초등학교 77만 7천 원, 고흥군 도양읍 평화마을 주민 1동 35만 원, 광양시 게이트볼 동호인 1동 31만 원, 순천시 도사동 서남마을 5통 주민 1동 30만 원, 여수시 충무동 2조 3개탕 김현선 30만 원, 신월동 신월초교 직원 1동 27만 원, 순천시 향동 6통 주민 1동 23만 8천 원, 도사동 한경아파트 9통 주민 1동 2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 개나리 회원 1동 20만 원, 여수시 국동 20통 주민 1동 17만 8천 원, 7통 통장회 주민 1동 12만 1천 원, 순천시 도사동 한경아파트 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여수시 미평동 2통장 정윤심 10만 원, 12통장 허두갑 10만 원, 소라면 복산 1, 2 주민 1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양시가 2019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한 9,871억 원이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광양시 예산의 총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7,123억 원, 특별회계 2,601억 원 등으로 올해 9,554억 원보다 3.3%, 317억 원이 늘었습니다. 광양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지역경제 기반 구축 사업과 체감형 생활복지 실현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을 위한 서울 남도학숙이 2019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 규모는 동작구의 제1 남도학숙이 424명, 은평구 제2남도학숙 304명 등 모두 728명이며 시도별로는 광주가 364명, 전남도 364명으로 지원 학생은 내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두 군데 학숙 중 한 곳을 선택해 일선시군에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신입생은 생활 정도로만 100% 평가하며 재학생은 성적 30%, 생활 정도 70%를 반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다자녀 가구, 보훈 대상자 등에게는 가점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구제역 정밀 진단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축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구제역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5월부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정밀진단 능력 검증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